이게 누구 주무국장을 쳐다보면서 1대1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 전체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가요? 물론 앞에 저희들 간부가 소수입니다. 소수기 네.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장관님이 이렇게 계시면 바로 옆에 제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의 시선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주무국장에게 어느 정도의 아이 컨택,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이 컨택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내용을 신용의 본부장, 배상원 본부장은 이걸 살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74번 승재현 진술요소 18,62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당시 피고인과 간부들에게 포고령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어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더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회의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 내용에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77조 6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6항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착각해서 77조 5항에 반할 염려가 있다. 그건 헌법 제정 권력 때 제 마음속에 제정 권력자가 국회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포고령 1항 1호를 보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거는 사실 헌법상의 정치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이 잘 되고 잘못되고 논외로 치고. 근데 포고령 1항 1호는 국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체를 금한다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사실 국회가 77조 5항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그 국회의 권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법무부잖아요. 법무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듯해서 제가 회의 제일 마지막 말미에 사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되게 작은 목소리로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회의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구체적인 말들이 중요한 상태라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시는 건 뭐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증인이 말씀하셨는지 77조 6항 갈로치고 5항입니다. 77조 6항에 반할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부분도 다 말씀하신 건가요? 포고령 1호 뭐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법령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피고인이 증인의 말에 어떤 대답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 이것도 약간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언인데요. 정몽식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유역감찰관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되게 회의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고 12시 한 5분 정도 전후돼서 조선일보였을 겁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다 이렇게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저일 수도 있는데 포고령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응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분위기였다. 네, 무거운 분위기고 장관님께서는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회의는 그로부터 그냥 끝났습니다. 3-22와 3-23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81번 수사보고 우리 승재현이 제출한 포고령 자료 첨부입니다. 기록은 18,646쪽부터 18,647쪽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포고령 발령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죠? 포고령이 아마 11시 30분자로 발령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워낙 같이 카톡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이 저한테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1시 저도 30분 제 카톡을 확인하면 11시 30분 정도에 포고령이 들어왔었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포고령을 읽는 과정에서 운전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당황한 상황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밑에 시간이 아마 11시 30분 정도로 저는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 카톡을 네.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럼 증인은 이런 포고령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회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고령 1항 1호에 대한 잘못된 점, 우리가 말하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질문 3-24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증인께서 진술하신 것도 그렇고 특검 조사에서도 그렇고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도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제정 권력자가 결단한 77조 5항을 반하는 포고령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인권국장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인권국장의 그게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고령 1항 1호는 지금도 잘못된 위헌 위법인 포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3-25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서서 6242, 6245쪽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루역 감찰관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뉴욕 감찰관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 포고령이 뉴스에서 보도된 것이 맞나요? 네, 감찰관께서는 12시, 그리고 24시 012분 정도 아마 사표를 다시 적어서 제출하고 나가시는데, 그 사표 밑에 아마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게 그게 12시 1, 2분 정도라고 제가 그렇게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고, 그 뒤에 조선일보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시 한 5분, 6분 그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저게 포고령이 떴다는 게 저일 수도 있고 교조실장일 수도 있습니다.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한 1, 2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침울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에 의하면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라는 얘기를 회의실 안에서 했고, 네. 그래서 모두 검색하는 분위기였다. 네.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네, 네. 다음 3-26입니다. 당시 회의실에 뉴스 등 언론 보도 시청할 수 있는 TV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이걸 계속 질문을 하시던데요. 이거는 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TV가 있었고 그게 켜졌는지 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TV가 존재를 했고, 그때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했는 게 운전하고 왔잖아요, 재판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럼 모든 국민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켜졌는지 꺼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텔레비가 존재했고, 다만 장관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장관님 말씀할 때 굳이 우리가 그걸 켜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모니터가 있었고, 그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